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학 선생님이 잘하는 학생을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2부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기준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자녀분과 함께 보시고서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나 공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평소에 느꼈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걸 명심하시고 한 번쯤 참고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은 공식을 반드시 증명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공식이 어떤 원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 본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는 평소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응용과 심화 문제를 정말 잘 풀고 싶다면 반드시 공식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공식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공식은 그 시점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식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 학생이 그 공식을 증명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식을 단순히 외워서 문제를 푸는 곳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 자신이 배운 공식을 천천히 그 원리를 고민하면서 증명을 해본다면 자신의 실력이 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할 때 방법을 묻기보다는 이유를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할 때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푸나요?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은 해설지에도 나와 있고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저 방법을 떠올리지 못했는지, 저 문제를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고 저런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지, 즉 문제를 푸는 전략을 세우는 원리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고 이 문제는 왜 난이도가 중이라고 되어 있는지 난이도의 구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시험을 볼 때에 각각의 문제에 분석이 가능하고 또 난이도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 배분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을 먼저 풀고 거기에서 남은 시간을 이 문제를 푸는데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즉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중간에 한 문제에서 막히는 바람에 뒤에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보이는 세 번째 특징은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끝마치는 기준이 숙제를 다 했을 때라거나 자신이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 내용을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었을 때 그때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또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응용 심화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의 집중력 그리고 체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키워지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킬러 문항 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한 문제에 30분 이상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체력이 요구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긴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공부도 체력이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풀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서서히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초점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바로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지 못해서 그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그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친구의 어떤 한계치가 되겠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 되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까지도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점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네 번째. 이런 학생들은 회복력이 좋습니다. 회복력이 좋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문제를 못 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시간이고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학생들은 수학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라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훌훌 털어내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좋다라는 것인데요.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타격을 입을 법만도 한데 이런 친구들은 금방 회복을 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복력이 좋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치르는 시험에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험은 항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타이트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매 시험마다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곤 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항상 자신감이 꾸준히 유지되어 있고 결과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걸 금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평소에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어쩌면 좀 당연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너스로 이야기를 드리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이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함수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함수로 풀게 되거든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함수로 연결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이 함수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미분과 적분도 결국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부분도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부분도 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를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자녀분에게 너는 함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자녀분이 아마도 대답을 잘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 함수라는 그 개념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 학생들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문제를 푸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그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1부와 2부에 다룬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게 노하우라고 과연 이야기할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과 한 번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평소에 수학을 공부하는 모습이 어떤지,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또 더 좋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최근에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또 제 영상에 어떤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덕분에 제가 굉장히 또 많은 힘을 얻고 있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또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어떤 주제가 떠오르신 것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